삶이 버거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이는 더 높은 곳을, 어떤 이는 더 먼 곳을 향하지만 때로는 가장 낮은 곳, 우리의 뿌리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시의 삶에 지친 한 가족이 흙으로 돌아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22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남편 준호는 회사에서, 저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죠. 매달 월급날이면 통장을 열어보곤 했어요. 아휴, 이번 달도 빠듯하네. 그 말이 입에 붙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월세, 식비.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죠. 주말이면 온 가족이 소파에 늘어져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삶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길에 우편함을 열었는데 한 장의 엽서가 눈에 띄었어요. 마을 귀농 체험 참가자 모집.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마을은 바로 엄마의 고향이었거든요. 어릴 적 여름방학마다 놀러 갔던 그곳, 강가에서 개구리 잡고 밭에서 참외를 따던 그 기억이 한순간에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옥수수, 삼촌들이 일하던 논밭, 저녁이면 온 마을에서 풍겨오던 밥 짓는 냄새,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시골로 내려가면 어떨까? 준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애들도 학교도 다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 엽서 한 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의 교육 문제, 생활비, 부모님 반응.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사에 가도, 마트 계산대에 서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그 엽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엄마, 그냥 사는 게 너무 숨막혀서 그래. 엄마는 한참을 듣고만 계시다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내려올래?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진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사람이 마음먹으면 어디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아이들은 시골에 가면 친구가 없을까봐 걱정했고, 준호는 일자리 문제를 고민했죠. 큰아이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거기 학원 있어? 학원은 없을 거야. 하지만 넓은 마당이 있고 매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작은아이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거기 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딱 잘라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했어요. 지금보다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우리는 결심했어요. 1년만 해보자. 안 되면 다시 도시로 돌아오면 되잖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힘들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응. 함께라면 괜찮아.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결심이란 게 이렇게 단순한 거였구나 싶었죠. 이삿짐 트럭에 살림을 싣고 도착한 곳은 엄마의 고향 마을이었어요. 마을 입구에는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공기는 도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맑았죠. 가을이 막 시작되던 9월, 들녘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여기 공기 진짜 다르다. 저기 저 산 봐. 엄청 크다. 그 순간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도시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그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셨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다 모였네. 오래된 집은 벽지가 삭고 군데군데 물이 샜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수진아, 여기가 내가 어릴 때 놀던 방이야. 엄마의 말에 추억이 밀려왔어요. 할머니가 이불을 깔아주시던 그 방, 창문 너머로 보이던 감나무,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죠. 엄마, 여기 진짜 넓어. 개미가 이렇게 커. 저기 닭도 있어.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이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준호도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집이 생긴 것 같아.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별들. 민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저기 별똥별.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낡은 삽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게 내 첫 삽이다. 흙은 사람 마음이랑 같아. 정성 들인 만큼 보답을 하지.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작게 웃었죠. 정성이라. 그게 도시에서는 참 낯선 단어였지. 그날부터 본격적인 농사 배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오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심어요? 구덩이를 너무 깊게 파면 안 돼. 씨앗도 숨을 쉬어야 하거든. 엄마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뒤엔 장맛비가 쏟아졌고 심어놓은 작물의 절반이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밭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웃으며 손수 삽을 들고 다시 밭을 고르셨어요. 야야, 농사가 하루아침에 되면 다 부자 됐지. 처음엔 다 이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며칠 뒤 마을 어르신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하셨어요. 아이고, 도시 아가씨가 농사 짓는다고 고생이 많네. 그 삽질은 너무 깊어. 그렇게 하면 뿌리가 다 죽어버려.
물은 아침 저녁으로만 주는 거야. 한낮에 주면 다 타버린다고. 그 말이 처음엔 좀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관심, 조언, 웃음. 도시에선 잊고 살았던 것들이었죠. 시간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추가 푸릇푸릇 올라오고 토마토에도 조그마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민수가 밭으로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엄마, 토마토 빨개졌어. 저는 달려가서 그 작은 토마토를 봤어요. 손가락만 한 크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토마토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말했죠.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힘든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우린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의 상추는 푸르게 자라났고 토마토는 가지마다 붉은 열매를 달았어요. 그날 저는 인생 첫 수확을 했습니다. 바구니에 상추를 담는데 손끝이 떨릴 만큼 벅찼어요. 엄마, 이거 봐요. 진짜 자랐어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제 너도 농사꾼이 다 됐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우리 텃밭에서 난 채소로 밥을 먹었어요. 상추쌈, 토마토 샐러드, 고추된장 무침까지. 준호는 한 입 먹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단순한 밥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아이들도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이거 우리가 키운 거야? 진짜 맛이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도 우리 밭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네 농사 잘 되던데? 도시에서 왔어도 손이 야무지네. 칭찬 같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운이 숨어 있었어요. 특히 옆밭의 박씨 아저씨는 유난히 저를 곱지 않게 보셨죠. 도시 사람들이야 잠깐 흉내내는 거지. 진짜 농사는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그림자가 서서히 제 마음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그해 가을 저는 큰 도전을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직접 키운 채소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로 한 거예요.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보내달래요. 그럼 그냥 정식으로 팔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지. 다만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해라. 우리는 밤마다 포장 박스를 접고 낮에는 택배 상자를 싣고 읍내 택배소까지 갔죠. 처음엔 하루에 5박스, 그 다음엔 10박스, 그리고 어느 날은 20박스가 나갔어요. 주문이 늘어날수록 저는 신이 났어요. 엄마, 이번 달 매출이 100만 원 넘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조심해라. 사람들 시기하는 건 무섭다. 그 무렵부터 마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밭 울타리를 부쉈고 밤새 밭에 누가 들어와 작물을 밟고 간 일도 있었어요. 엄마, 이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의심은 말아라. 시골에서 사람 사이 멀어지면 그게 제일 큰 손해야.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 자리에서 박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이 인터넷으로 장사까지 하네. 그거 마을 규약 어긴 거 아냐?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저는 놀라서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규약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내가 뭘 잘못했지? 엄마는 제 등을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흙은 거짓말 안 해.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흙은 정직하게 자라. 그러니까 너도 너답게 해. 그 말이 제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요,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볼 거야. 며칠 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졌어요. 마을 방송에서는 연신 경고가 흘러나왔죠. 천수위 상승 중. 하류 농가 즉시 대피 바랍니다. 저희 밭은 바로 그 하류에 있었어요. 엄마는 망설이지 않고 비옷을 챙기셨어요. 수진아, 밭으로 가자. 울타리라도 묶어야 해. 그때 저는 두려웠어요. 엄마, 위험해요. 이대로 두면 다 떠내려간다. 비는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큼 세차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진흙탕 속에서 비닐을 붙잡고 버텼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조금만 더.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엄마가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엄마. 저는 달려가 엄마를 붙잡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흙은 결국 사람을 살려. 그 말은 폭풍 우 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고 새벽이 되어야 겨우 폭우가 멎었어요. 밭은 엉망이었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작물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흙이 우리 마음 알아준 거지.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진짜 농사의 힘이고 사람이 흙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준호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았어요. 여보,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우리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서로를 껴안고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폭우 때 우리가 밤새 밭을 지키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수진 씨네 진짜 농사꾼 됐네. 도시 사람 맞나 싶을 정도야. 박씨 아저씨가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때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요. 박씨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니야. 다음부턴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마을 축제 때마다 직접 키운 채소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농사라는 이름으로요. 도시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작물 몇 상자를 따로 빼두곤 했어요. 그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흙이 키운 정을 나누는 일이었죠. 마을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드물어. 그해 겨울 텃밭 옆 비닐하우스 앞에서 온 가족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 생긴 것 같아. 엄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결국 땅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그게 흙이든 마음이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고 찬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그래, 여기서라면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이들은 하우스 안에서 토마토를 따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마다 밭으로 나갑니다. 손끝에 닿는 흙의 온기, 자라는 작물의 숨결,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제 자신을 느끼며 이렇게 중얼러요. 도시는 나를 지치게 했지만 흙은 나를 살려줬다. 지금 제 텃밭에는 사계절 내내 무언가가 자랍니다. 봄에는 상추와 쑥갓,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 가을에는 배추와 무, 겨울에는 하우스에서 키우는 시금치와 파. 그리고 그 작물들은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도시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건강하게 그을렸죠. 엄마, 나 대학 가서도 방학 때마다 여기 올 거야. 지은이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한테 우리 토마토 나눠줬어. 다들 맛있대. 준호는 마을 협동조합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여보, 이번 달에 귀농 교육 강사 제의가 들어왔어. 우리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좋지.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 옆에서 농사를 가르쳐 주세요. 수진아, 흙을 만질 때는 사람 대하듯이 해라.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네, 엄마. 그럼 흙도 너한테 똑같이 대답해준다. 엄마의 말씀은 이제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수진아, 너 진짜 달라졌다. 얼굴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 그래? 나도 모르게 변했나 봐. 부럽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친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용기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도 조용히 전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 당신도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흙을 만져보세요. 화분 하나, 작은 텃밭 한 평,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엔 다시 살아날 힘이 숨어 있어요. 삶이란 결국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때로는 가장 낮은 곳, 바로 땅으로 돌아가야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주면 열매로 답하고 사랑을 주면 생명으로 답합니다. 저는 오늘도 밭으로 나갑니다. 아침 이슬이 내린 상추를 만지며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고마워. 나를 다시 살려줘서.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엄마가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수진아, 밥 먹어라. 네, 엄마. 지금 가요. 오늘도 우리 가족은 텃밭에서 난 채소로 밥상을 차립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귀농은 단순히 시골로 이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진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싹을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자라나기를, 당신의 마음에도 희망의 열매가 맺히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귀농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